안녕하세요. 헤더의 터닝 페이지 헤더입니다. 요즘 여러분도 극장에서 영화를 즐기시기보다는 시간적 활용의 문제로 또 경제적인 이유로 넷플릭스, 왓챠, 디즈니 플러스 같은 OTT 플랫폼을 이용해서 영화를 보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런 여러분들께 넷플릭스에서 꼭 보아야 할 영화, 드라마, 예능, TV쇼 8편을 추천해드릴게요. 넷플릭스 추천에서 가장 먼저 소개해드릴 영화는 매 작품마다 센세이셔널한 반응을 불러일으키는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2017년작 킬링 디어입니다. 주연을 맡은 콜린 파렐은 이번 영화로 란티모스 감독과는 두 번째 호흡을 맞추기도 했는데요. 명배우 니콜 키드먼이 콜린 파렐의 아내로 나오기도 합니다. 스릴러 장르인 킬링 디어는 스토리가 전개될수록 엄청난 내용을 담고 있죠. 성공한 심장외과의 스티브는 바쁜 스케줄에도 짬을 내 마틴이라는 어린 소년을 주기적으로 만나고 있습니다. 스티브는 마틴에게 저녁 식사를 사주기도 하고 생일 선물을 건네기도 하죠. 이후 스티브는 마틴을 집으로 초대하기 이릅니다. 자신의 두 아이들과 마틴이 함께 시간을 보낼 기회도 마련하고요. 그러자 스티븐의 딸은 자신보다 훨씬 많은 것을 경험해본 마틴에게 첫눈에 반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청춘박력과도 같은 일이 생기죠. 마틴이 집에 다녀간 이후 스티븐의 아들이 하반신을 쓰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과연 마틴과 스티븐 사이에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어째서 마틴이 다녀간 이후로 스티븐의 아들은 걷지 못하게 된 것일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요르고스 란티모스 감독의 가장 유명한 작품인 랍스터보다 재미있게 보았던 영화였습니다. 배우들의 엄청난 연기력과 란티모스 감독의 연출력이 더해져 엄청난 긴장감을 선사하는 영화 킬링 디어 꼭 보시길 바랄게요. 두 번째 추천작은 리그 오브 레전드, 일명 롤이라고 불리는 게임을 만든 e스포츠계의 큰손 라이엇 게임즈에서 무려 6년간 제작에 들어갔던 아케인입니다. 최근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자마자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죠. 게임의 인텔렉추얼 프로퍼티, 일명 IP로부터 시작된 작품이지만 롤이라는 게임을 몰라도 충분히 재미있게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이기도 합니다. 아케인은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바이와 파우더라는 어린 자매를 비춥니다. 그리고 벤더라는 남자가 이 아이들을 발견하고 거두며 세 사람의 인연도 시작되고요. 하지만 이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는 빈부격차가 굉장히 심했던 곳이었기에 가난한 이들은 찬란한 햇살이 비추는 지상 세계 펠트오버를 동경했습니다. 이후 10대로 성장한 바이와 파우더 자매는 가난을 해결하기 위해 펠트오버에 살고 있는 한 과학자의 연구실을 털게 됩니다. 그러나 동생 파우더가 만지지 말았어야 할 물건을 만진 뒤 이를 훔치게 되면서 그들의 조용했던 삶이 흔들리게 됩니다. 이 절도 사건으로 필트오버가 범인을 색출하기 위해 지하 세계를 압박하게 되면서 바이와 파우더 남매는 이별 아닌 이별을 하게 되고요. 평소 리그 오브 레전드를 아셨던 분들이나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 또 눈이 호강하는 액션씬을 즐기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아케인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세 번째 추천작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21살의 제니퍼 로렌스라는 배우에게 최연소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점지해준 작품이자 그녀를 세계적인 스타의 반열로 올려준 영화이기도 한데요. 외국에는 Every cloud has a silver lining, 모든 구름엔 실버 라이닝이 있다 라는 속담이 있는데 이는 어떤 구름이라도 그 뒤쪽은 은빛으로 빛난다. 즉, 괴로움 뒤에는 즐거움도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버 라이닝뿐만 아니라 영화의 제목에 등장하는 또 다른 단어 플레이북은 무엇을 뜻할까요? 플레이북이란 각본이나 스포츠팀의 공수작전을 그림으로 표현한 책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결국 이 영화의 제목은 행복을 되찾는 계획 정도로 볼 수 있을 거예요. 실제로도 영화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기도 하죠. 브래들리 쿠퍼와 제니퍼 로렌스 주연의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은 사람에게 배신당해 사람을 믿지 못하게 된 뒤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던 두 주인공들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브래들리 쿠퍼가 연기하는 주인공 팻은 아내의 불륜을 목격한 뒤 아내의 내연남을 폭행해 정신과 치료를 받다 잠시 집으로 돌아온 남자입니다. 그는 아내와 다시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고 싶었지만 폭력을 휘두른 전적 때문에 접근 금지 명령을 받았으므로 이는 쉽지 않았죠. 그러던 중 팻은 친구의 처제인 티파니라는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티파니는 남편과 사별한 이후 관계 중독에 빠져 있었기에 서로의 처지를 알게 된 팻과 티파니는 가까워지게 됩니다. 설상가상 티파니가 팻에게 댄스의 파트너가 되어줄 것을 요구하면서 두 사람의 트라우마 치료기는 시작되죠. 색다른 로맨틱 코미디 영화를 원하시거나 아메리칸 허슬에서 이미 쿠퍼와 로렌스의 케미를 재미있게 보셨던 분들이라면 이 영화 실버 라이닝 플레이북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네 번째로 소개해드릴 작품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는 영화 킬빌 시리즈, 바스터즈 거친 녀석들, 장고 분노의 추적자, 헤이트풀 에잇 등을 연출한 감독 쿠엔틴 타란티노의 가장 최신작인데요. 이 작품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브래드 피트 그리고 마고 로비가 함께 출연했기 때문에 영화가 개봉되었던 2019년 전 세계 레드카펫에서 정말 뜨거운 관심을 받기도 했었죠. 옛날 옛적 헐리우드에서는 이라는 제목의 이 영화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때는 헐리우드에서 가장 잘 나갔던 액션 배우 릭 달튼은 퇴물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항상 모두에게 대접받던 자신의 과거를 잊지 못해 현재의 처지를 비관하던 그의 옆집에 헐리우드에서 가장 유명한 감독 중 한 명인 로만 폴란스키와 그의 아내이자 배우인 샤론 테이트가 이사를 오게 되자 릭은 자신의 스턴트 배우인 클리프 부스와 함께 재기를 꿈꾸죠. 하지만 이 핫한 부부를 만나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시 헐리우드의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싶은 릭. 그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타란티노 감독의 작품 중 가장 좋아합니다. 타란티노 감독의 영화를 보며 눈물을 흘린다는 건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지만 전 이 작품의 엔딩을 보고 거의 오열할 뻔했거든요. 다만 Once Upon a Time in Hollywood를 보다 재미있게 보시기 위해선 샤론 테이트 사건을 꼭 사전에 미리 알아보시길 바랄게요. 그래야 타란티노 감독이 이 영화를 통해 말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여러분께도 전달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거든요. 이 영화가 넷플릭스 내려가기 전에 꼭 보시길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넷플릭스 추천으로 가보기 전 영화를 더 재미있게 즐기는 법을 소개해드릴까 해요. 전 늘 노트북을 이용해 넷플릭스를 보았었습니다. 그러다 얼마 전 뱅큐 코리아로부터 EW3880R을 지원받게 되어 지금과는 다른 방식으로 OTT 플랫폼의 작품들을 보게 되었죠. 영화를 좋아하셔서 자주 보시는 분들은 작품의 소리와 화면이 출력되는 방식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을 텐데요. 이 EW3880R 모니터에는 2.1채널 스피커와 3W 스피커 2개가 내장되어 있고 초저음역을 재생해주는 8W 서브우퍼도 모니터 뒷부분에 탑재되어 있죠. 뿐만 아니라 오디오 시나리오 모드라는 것도 지원하고 있는데 그중 시네마 모드라는 시스템은 영화 시청에 적합하게 설계되어 정확한 보컬 사운드와 향상된 저음으로 영화의 몰입감을 더해줍니다. 보통 많은 분들께서 밤에 영화를 보고는 하실 텐데 작은 음성도 보다 선명하게 들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야간 모드까지 지원을 함으로써 나만의 작은 영화관을 만들 수도 있죠. 이외에도 블루라이트 차단, 아이폰의 트루톤 기능과 같이 주변 광에 맞춰 색상이 다른 환경에서도 일관적으로 보이도록 자동 조정해주는 BI 플러스 기능이 탑재되어 있어 만약 평소 장시간 디스플레이를 볼 때 눈에 심한 피로감이 드셨다면 이 기능을 사용해보시길 바랄게요. 또 색감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HDR의 생생한 화면에 앞서 언급한 BI 플러스 기능이 합쳐져 뱅큐만의 독자적인 HDRI를 경험해보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영화를 볼 때 화면을 시네마 HDRI로 설정하신다면 눈이 한결 편안해지며 영화 고유의 색감을 더욱 생생하게 즐기고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리모컨까지 지원해 앞서 말한 모든 걸 이렇게 아주 편하게 작동시킬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굉장히 큰 38인치 화면에 21:9의 넓은 화면비를 자랑하는 모니터이기 때문에 영상 편집할 때는 타임라인을 보다 넓게 사용할 수 있어 굉장히 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제가 영화관을 가기 전 가장 고민하는 건 좌석의 위치인데요. 좌석이 좋지 않다면 그 영화를 과감하게 보지 않는 편일 정도죠. 그런데 이 EW3880R은 이런 저의 고민을 없애주는 아주 훌륭한 제품이었습니다. 제가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타사 모니터와는 달리 정말 부드럽게 높낮이, 좌우, 기울기 조절이 가능했거든요. 또 2300R 공유를 지원하여 몰입감이 엄청나서 여러분을 영화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할지도 모릅니다. 대 OTT 플랫폼 시대가 열린 만큼 여러분의 쾌적한 감상 환경을 위해 뱅큐 EW3880R을 한번 장만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개인적인 이야기이지만 저는 정말 삶의 질이 엄청나게 상승했거든요. 그럼 다시 넷플릭스 추천으로 가볼까요? 다섯 번째 추천작 고독의 맛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작품인 승리호 공개 시기와 맞물려 한국에서는 크게 빛을 보지 못했던 대만 영화입니다. 하지만 이 영화가 개봉된 본국 대만에서는 그해 최고의 흥행작이었다 알려져 있는데요. 주인공 쇼잉 역을 맡은 배우 진숙방은 대만의 가장 유명한 영화제인 금마장 영화제에서 이 영화로 여우주연상을 수상하기도 했거든요.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대만 배우인 비비안 수가 출연을 하기도 했죠. 영화 고독의 맛은 아주 특별한 생일을 겪게 된 노년의 여인 쇼잉을 비춥니다.
쇼잉은 오늘 70번째 생일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즐거운 하루를 보낼 것만 같았던 오늘 그녀의 앞으로 비보가 도착합니다. 다른 여자와 바람이나 수십 년간 연락이 되지 않았던 남편이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았기 때문이었죠. 물론 아주 오랫동안 연락이 끊긴 상태였지만 남편과 공식적으로 이혼을 한 것은 아니었기 때문에 쇼잉은 여전히 남편의 부인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칠순을 이 상대하고 싶지도 않았던 남자 때문에 망치고 싶진 않았지만 어쩔 수 없이 딸들과 함께 자신의 생일날 남편의 장례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이 영화는 노년의 여성을 주인공으로 내세웠지만 비단 노년층만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작품은 아니었습니다. 영화 제목처럼 고독이란 나이 불문,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영화 고독의 맛은 딸들의 고독한 인생과 갈등도 함께 카메라 렌즈에 담아내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지만 때로는 가장 멀게 느껴지기도 하는 가족이란 존재에 대해 깊게 고찰하며 개인의 삶을 그려낸 영화 고독의 맛을 통해 여러분도 한번 생각의 시간을 가져보시는 건 어떨까요? 6번째 영화 줄리 앤 줄리아는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작품인데 과거 다워트라는 영화로 호흡을 맞춰본 적이 있던 두 배우 메릴 스트립과 에이미 아담스가 주연을 맡았죠. 요리 영화 하면 떠오르는 복잡하지 않으면서도 섬세한 감정을 전하고 있어 세상에서 가장 인기 있는 요리 영화 중 하나라고 여겨지기도 합니다. 제67회 골든글로브 시상식 여우주연상 수상작이며 제82회 아카데미 시상식 여우주연상 후보작이기도 한 영화 줄리 앤 줄리아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얼마 전 남편을 따라 뉴욕으로 이사를 온 여자 줄리는 어렸을 때부터 작가를 꿈꿨지만 냉혹한 현실을 받아들이고 공무원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대학 동기들은 하나같이 바빠 보이죠. 잘 나가는 동기들 사이 머쓱해하는 줄리에게 한 친구가 말을 걸어옵니다. 30대를 맞이한 뉴요커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에 줄리를 섭외하고 싶다고요. 인터뷰에 좋은 말만 써주겠다는 동기의 말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던 줄리는 이후 친구가 자신의 인생을 패배 그 자체라고 표현한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화가 난 줄리는 본때를 보여주겠다며 자신의 오랜 꿈이었던 작가가 되어보려 합니다. 평소 자신이 좋아했던 요리 연구가 줄리아 차일드 요리책과 레시피들을 블로그에 소개하고 리뷰하기로 결심한 것이었죠. 이 영화는 미국 요리의 데모라는 호칭을 얻으며 타임즈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던 여자 줄리아 차일드의 인생과 그로부터 50년 뒤 줄리아 차일드 요리책을 보며 블로그를 운영했던 줄리 파웰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무려 50년이라는 시간을 초월해 우정을 나눈 두 여자의 따뜻한 감동 실화를 전합니다. 늘 꿈은 꾸고 있지만 현실에 안주해버려 도전을 하지 못하고 있던 것이 고민이었던 분들이 계신다면 이 영화 줄리 앤 줄리아 속에서 그 해답이 숨겨져 있는 열쇠를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랄게요. 저는 미국 애니메이션 영화와 시리즈를 굉장히 좋아하는 편인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 하나가 바로 이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보잭 홀스맨입니다. 보잭 홀스맨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중 첫 성인 애니메이션이기도 한데요. 애니메이션이라고 해서 조금은 시시한 이야기를 담고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셨다면 정말 큰 오산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영화 데이터베이스를 축적하는 사이트인 IMDb에서 TV 프로그램의 평점을 매긴 IMDb 탑 250 TV 프로그램에서 무려 82위를 차지하기도 했는데 보잭 홀스맨의 이 순위는 드래곤볼 Z, 기묘한 이야기, 하우스 오브 카드, 원피스, 심지어는 심슨 가족과 최근 뜨거운 인기를 자랑했던 귀멸의 칼날보다도 높은 순위이기도 하죠. 90년대 인기 시트콤의 주인공을 맡아 헐리우드의 유명 스타였던 보잭.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그저 술을 좋아하는 돈 많은 중년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보잭의 연인이자 매니저인 프린세스 캐럴린은 다시 그가 재기할 수 있도록 돕고 있죠. 보잭에게 대필 작가 다이앤을 붙여 자서전을 완성하게끔 하고요. 그렇게 보잭의 다시 스타되기 프로젝트와 함께 애니메이션 보잭 홀스맨은 시작됩니다. 헐리우드와 미디어를 강하게 비판하고 사회에 대한 블랙 코미디도 가득하기 때문에 이러한 유의 TV 프로그램을 좋아하신다면 보잭 홀스맨도 정말 재미있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주인공을 비롯해 몇몇의 등장인물들이 의인화된 동물의 모습으로 나오는 점이 무척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시즌1보다 시즌2, 시즌3가 훨씬 더 재미있기 때문에 정말 절대 탈주하지 마시고 끝까지 꼭 보시길 바랄게요. 실제로도 시즌2 이후 로튼토마토 평론가 지수는 2번이나 100%를 기록했고 시리즈가 막을 내릴 때까지 90% 후반부 이하로는 떨어진 적이 없거든요. 신선한 미국 애니메이션에 도전하고 싶으시다면 보잭 홀스맨 시리즈 정말 강력 추천드리겠습니다. 요즘 연예계는 과거 연예계와 굉장히 다른데요.
흔히 인플루언서라는 인물들이 두각을 나타내면서 이런 흐름이 생긴 것인데, 인플루언서라는 직업을 가진 최초의 인물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미국의 유명한 TV쇼의 주인공 카다시안 자매가 아닐까 생각해요.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연예인보다 더 유명한 사람으로 인플루언서를 꼽고 있는 이 시점에서 Keeping Up with the Kardashians, 4차원 가족 카다시안 따라잡기보다 재미있는 예능은 없을 것 같습니다. 연예인의 삶을 가까이서 관찰하고 싶다는 대중의 판타지를 제대로 충족시켜주기도 하거든요. 오제이 심슨 사건을 무죄로 이끈 로버트 카다시안과 결혼해 세 딸과 아들을 낳았던 크리스라는 여자는 로버트 카다시안과 이혼 이후 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브루스 제너와 결혼해 또다시 두 딸을 낳았습니다. 그렇게 어머니 크리스는 카다시안 제너 왕국을 세우며 자신의 5딸들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자매들로 키웠는데요. 이 자매들 중 가장 유명한 딸인 킴 카다시안은 레전드 래퍼 칸예 웨스트와 결혼해 엄청난 인기를 끌기도 했고, 또 다른 딸 카일리 제너는 1997년생이지만 아주 어린 나이에 코스메틱 브랜드를 런칭, 21살의 나이로 포브스 선정 세계 최연소 억만장자에 오르기도 했었죠. 하지만 킴은 결국 카니와 이혼했고, 카일리는 포브스에게 잘못된 사실을 전달했다며 억만장자라는 타이틀을 빼앗겼습니다. 애초에 금수저이기도 했지만 구설수와 루머로 떡상했던 가족들이라 막장이라는 단어는 이 집안과 떼놓을 수 없는 말이기도 합니다. 한때 유명해서 유명하다라는 알 수 없는 수식어가 따랐던 이 킴 카다시안과 내 이복 자매들의 매력이 무엇인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 예능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그냥 순수하게 재미도 있으니까 꼭 보시면 좋겠습니다. 나름 영어 듣기 공부를 하기에도 좋은 것 같고요. 사실 소개해드리고 싶은 작품들이 이거보다 훨씬 많았지만 시간 관계상 줄일 수밖에 없었어요. 다음번 넷플릭스 추천 영상에서는 더 재미있는 작품들 더 지루하지 않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헤더의 터닝 페이지 구독과 알림 부탁드릴게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